서울 패션 라디오 7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수입니다. 홍석우입니다. 이승준입니다. 이번 주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디션 난주예요. 요즘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그냥 한 주에 일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비트랑 같이 랩 시작하는 느낌이네. 10분 컷으로 끝내볼까요? 10분 컷으로 끝내보죠. 이번 주에 일이 존나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근황 얘기를 할 때 무슨 패션 얘기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게는 지금 패션이 이제 취미잖아요. 근데 무슨 취미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존나 바빠.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뭔가 그래도 패셔너블한 물건이 하나 왔는데 구찌 그거 노트 그거 잡지 브로그로 나오는 거 그게 왔거든요. 네, 도라에몽 그려져 있는 거. 도라에몽 콜라보가 잡지 부르고 나와서 싸게 한 게 있었어요? 일본 잡지. 우리 그 단체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알려줘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알게 된 건데 그 일본 잡지들 중에 여전히 좀 그런 잡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록으로 팔아먹는 그런 잡지들이 있어요. 네. 걔네 아직까지 종이 잡지가 그래도 좀 팔리는 나라니까. 뭐 무쿠지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거 까보면은 잡지는 찌라시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광고의 모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수익 구조가 사람들이 그 부록 때문에 그걸 사게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보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진짜 까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시대 온라인 광고에 약간 초판 같은 느낌이 있네. 뭐 그런 까라죠 이제.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런 형태 이제 매체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하나 샀는데 일단 그 노트 퀄리티는 되게 쏠쏠하고 그래갖고 그거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잡지는 일본 애들은 진짜 바뀌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면은 뭐 막 수투시 무슨 가방 같은 거 주고 막 그러던 베이프 뭐 주고 막 이런 거. 베이퍼 무슨 장갑 주고 막 그러던 스마트 뭐 이런 스마트 같은 그런 잡지. 그런 잡지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라고. 그냥 그대로. 스마트는 아니에요 다. 스마트는 아니고. 잡지 뭔데요? 여성지예요. 캉캉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진짜 똑같더라고 옛날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패션 이슈가 있었고 그 캉캉은 지금 매진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살 겁니다. 그냥 부러워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럽다. 자, 네 일상은 어땠습니까? 저도 계속 일하고 뭐 촬영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에 스피디하게 연속이었고 썬데이스쿨 촬영을 했어요.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귀엽게 사람이 덜 나오고 세팅해서 하는 그런 촬영들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고 결과물이 약간 오랜만에 기대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썬데이 촬영은 매번 이제 그 컨셉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요번에 이제 컨셉은 뭡니까? 이번에는 젤리가 나와요. 떨젤리. 떨젤리. 네, THC인가 CBD인가 뭐 어쨌든 그게 들어가는 젤리가 나와서 그거를 뭔가 좀 귀엽게 표현해 주려고 이제 좀 했는데 디테일은 제가 또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이제 나오면 보십시오. 근데 요번에 또 아버지 나와요?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 썼어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까데오 한번, 썬데 한번 이제 근데 그 다 쓴다는 개념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런 뭐 표현적인 그 얘기를 하는 좀 더 써라. 아버지를 다 뽑아 먹었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정신 다 빨아 먹었다. 문제가 있고. 전 쓰레기입니다. 그거보다 승준 씨가 어쨌거나 지금 하는 작업들이 이승준 아버지 이거 보고 계시죠? 우리 아빠 봐요. 진짜 열심히 봐요. 이승준이 평소에 아버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승준 씨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승준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타계하신 미국 전설적인 마블 코믹스에 맨날 카메오로 나오는 누군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지. 무슨 리인데? 스탠리. 스탠리요. 근데 스탠리 보면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든 마블 작품에 정말 1초라도 다 나왔거든요. 안 나온 거 있어요. 자기가 존나 싫어하는 건 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그린 랜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인정이지. 뭐 하나 안 나왔었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버님을 이제 무조건 그냥 다 넣어야 된다. 박진영이 노래 시작할 때 JYP 하는 거 요즘은 안 하지만 스탠리처럼 약간 우광리. 그치 무광리로. 저희 아빠 이름이 뭐 이우광이거든요. 출연을 안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뭐 증명사진이 하나하나 이제 월 같은데 이렇게 좀 끼워 넣고 그래야지. 그쵸. 요번에도 합성해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불효자 이승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뭔가 좀 패셔너블한 그런 근황 있나요? 패셔너블한 게 산 게 없어요. 제가
그건 원래 그랬고. 맞아요. 누구한테 뭔가 사라고 추천한 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는 넉살한테 JW 앤더슨 자켓이 되게 이쁜 게 있는 거예요. 넉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그래서 그걸 사라고 링크를 보내줬던 게 있고 이걸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가 이쁘다고 센스 링크를 여자친구한테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센스 링크를 같이 쓰고 있던 가방이 이쁘다고 가방을 사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어요. JW 앤더슨. 네네. 퍼스널 쇼퍼. 아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또. 본인이 살 수 없는 것을 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시는군요. 너무 좋아요. 넉살이 진짜 몸만 컸으면 그럼 딱 좋지. 다 뺏어기 볼 텐데. 덤미스하고 어떻게 지내는 거야? 아니 덤블즈는 등치가 어떻게 좀 스타일링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Let's go and do it. 네. 둘이 잘 지내죠? 넉살이랑 덤블즈요? 아주 잘 지내는 거. 제가 그 유튜브 고정적으로 보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상한 나라의 그거 넉미스? 넉미스거든요.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그 포맷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게 돼. 아니 그 둘이 이걸로 이게 캐리라는 너무- 거잖아 그냥 둘이. 그리고 게스트들 나오는 것도 재밌고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 좀 재밌으니까 심심하신 분들 설거지 할 때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낱말할 때는 아니지. 짭짭. 그래 그 이상한 나라의 넉미스 따위 보지 마시고 우리 거에 틀어놓으세요. 우리 거에 보십시오. 아니 구독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늘어가지고 좀 무서워요. 네, 1,090명 벌써. 네. 아니 저 1,000명 찍은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90명이나 늘었어요. 한 조금 가장법. 네. 그 가수 누구지? 그 블랙미건가 거기에 이제 그 누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열었는데 하루 만에 200만 블랙핑크요 미치라니까나. 블랙미건 블랙니거는 뭐야? 진짜 시대 정신이랑 안 맞네요. 아니 블랙니거 되게 그리고 역전압 같은 느낌이잖아. 뭐가 그렇네. 어쨌든 하루 만에 200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이제 글로벌 팬이 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찔끔찔끔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핑크와는 가는 길이 다르죠. 언제는 같았나요? 달라진 느낌으로 얘기하네요. 원래 같았는데. 같은 옷을 대단한 착각에 빠져계십니다. 서구 형 요즘에 어떠세요? 지난주에 한 주 쉬셨잖아. 네, 지난주에 그 아무튼 좀 아파가지고 쉬었는데 뭐 그 반작용으로 그냥 뭐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1월이 그래도 그 제가 그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12월까지 좀 달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1월에 좀 한다 하지.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게임도 하고 약간 정말 게임이란 걸 안 하고 살았는데 게임은 뭐 해요? 저 좀 매니악한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그 닌텐도 스위치로 풍레이 시렌이라고. 그거를 아직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해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실. 풍레 시대는 옛날에 그 SCF SFC 때 그때 맞아요. 나왔던 슈퍼패미콤 때 그때 나왔던 있던 거고. 게임인데. 근데 그거? 제가 중딩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중딩 때 토르네코의 던전 그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콘솔 게임기를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집에서 안 사줬고 그리고 막 엄청 막 돈을 모아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샀었는데 어릴 때 그거 사가지고 그 한 30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팔았거든요. 그때 심지어 운동화 사려고?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TV에 껴서 하는 게임이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 과정이. 예. 근데 그때는 뭐 플스가 다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처럼 막 정품을 쓰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저 와레즈. 예. 아니 CD 한 장에 3,000원씩 팔고 막 이런 예, 아주 불법적인 세상이 있었는데. 플스 1 초기 버전은 이제 플스 CD도 그거 불법이 복제 있었어요? CD가 엄청 됐었어요. 있었죠. 그 무슨 칩에 달아놓으면 그러면 복제를 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기계를 아예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썼었죠. 용산 전성기 때. 근데 아무튼 그때 멋 모르고 시작했다가 약간 중독이 됐었는데 그 닌텐도 스위치로 옛날 게임이 다시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왔길래 좀 풍레 시련이 근데 1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판으로 나왔어요. 네, 영어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중국어, 그거 재밌어. 뭐 어쩌고. 디아블로 같은 게임의 어떤 굉장히 그 조상적인 로그라이크라고 하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좀 멘탈이 깨지기 딱 좋은 그런 장르. 뒤지면은 다 날아가요. 네. 풍내? 풍레 시렌. 알레. 근데 뭐 지금 뭐 정말 초인기 없는 게임이에요. 나와도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해. 나밖에 몰라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딴 게임들을 하려고 막 봤는데
살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 그 저 여자친구가 그거 하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그 동물의 숲 그거. 아 동물의 숲 안 그래도 저도 해봤는데 그 막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떴잖아요. 사실 그 막 2천만 장 넘게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것도 한 며칠 해보니까 그거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게임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 매일 막 뭐 나무도 자르고 막 딴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동물수. 네,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임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폐쇄적이군요. 네, 그래서 딥다크 또 판타지. 쓸데없는 게임 얘기만 엄청 했나? 근데 그러니까 패션 얘기해야죠. 패션 얘기. 그 패션 관련해서는 그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제 뭐 아이템을 사고 이런 건 아닌데 지난번에 그 이제 저희 게스트로 나왔던 어떤 곳과 같이 이 아 그거 오픈은 못한 거야 아직? 아직 협업해서 뭔가 작은 컬렉션을 만들기로 했어요. 누구지? 네. 그 협업이라는 게 그러면은 형님과 아니면 네이비 매거진 거? 뭐 비밀인가 제가 그것도? 네이비니까. 아. 네, 그래서 홍네이비? 네. 내가 홍네이비와 어떤 브랜드가 협업을 한다. 콩카콜라 같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뭐 썼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픽화하고 해가지고 뭐 봄 정도에 약간 발매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오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걸 선호형은 아닐 것 같고 누구지? 마치 장폴고띠에를 그 사카이가 컬렉션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 사카이. 뭔 느낌이죠? 사카이시로 합시다. 피해줘. 아 미안하다. 그런 대가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에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데. 아 맞아. 그게 이슈잖아요. 네, 서울 패션위크가 뭐 이번에도 비대면 모바일 온라인으로 그렇겠죠. 진행을 하겠죠. 뭐 대학교도 입학식을 못하는 마당이니까요. 근데 올해부터 그 운영의 주체가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그 서울시로 이관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거 우리 뉴스 시간에서 잠깐 살폈었죠. 패션 인사이트 뭐 등등 패션 포스트 이런 곳에도 뉴스로 다 나왔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사실은 총감독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첫 번째 총감독을 정고 전 감독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전 하퍼스 바자 편집장님을 오래 하셨던 전미경 총감독님이 지금 서울 패션위크를 이제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그 실무의 주체들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적으로 모두 이권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네. 근데 그 말하자면 큰 방향이라든지 어떤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패션위크 자체에 대한 홍보나 브랜딩에 대한 뭐 어떤 고민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도화를 시키거나 뭐 민간 협업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이제 위원회가 하겠죠. 그러니까 전략 기획까지 하고 실무 수행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전략을 기획하는 회사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고문에 가까워요. 네. 토처. 네. 왜냐면 업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막 무슨 엄청난 연봉을 받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제가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전체 그 목록은 앞으로도 높은 사람이요. 비공개예요. 왜냐면 실세. 뭐 이권이라든지 청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굳이 뭐 제 소셜 미디어도 어디도 아무데도 안 올리긴 했는데 뭐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튼 21살 정도 때인가 코엑스에서 했던 홍승환 선생님의 스위트 리벤지 컬렉션이 제가 실제로 처음 본 패션이었어요. 처음 쇼였어요? 런웨이 쇼라는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예. 완전 그냥 강남 촌놈이. 근데 강남인데 촌놈이야? 강남 좌파 느낌이구만. 근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막 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울 패션위크에 대해서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쓴 게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쵸. 아마 한국에 있는 패션 관련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기여도가 크죠. 아무튼 옛날에 막 그래서 진짜 무슨 난개발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갈 때 제가 신문에 1년에 한 번씩 서울 패션 위크를 거의 4분의 3 정도로 엄청 크게 기사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그래서 막 그거 보고 그때 서울시 관련된 분들 막 주도하고 그 비정상을 이끌던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또 그런 게 있었구나.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때 ESC였나? 그게 대략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금력이 2010년에서 12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년, 12년 사이.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스태프들 누군지 이제 찾아보면 이제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근데 이건 진짜 비하인드인데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분이 그냥 사석에서 제가 만났는데 뭐 어디에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서구 씨가 서울 패션 위크를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근데 저는 곽현주? 누구지? 에이 그러니까 그런 완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디자이너들이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이제 직책에 운영하시는 있는 분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나는 이것 건설적인 비판을 나아가기 위해서 내 어떤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글을 쓴 건데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뭐 상관없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그 운영위원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이쪽에서 뭐 심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들을 열심히 참여할 계획이에요. 결국에는 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아무튼 저는 계속 좀 이렇게 저 스스로 마인드셋을 하는 게 그 1등보다는 2등을 더 생각을 하고 2등보다는 조금 3등을 더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 뭐 본인이 인플루언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치. 직업적으로.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들의 레벨에서 또 뭔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아마 운영위원회 쪽에서 저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거나 진짜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탤런트가 있지만 빛을 못 보는 종류의 패션에 관련된 디자이너들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싣는 역할을 뭐 어떻게든 좀 하고 싶다. 되게 약간,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잘 나가요. 그러면 굳이 그런 건 뭐 접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진짜로 약간 청년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먹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랑 비슷하게 이제 시작했던 지금 이제 잘 나가게 된 사람들이랑만 계속 교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뭘 배우고 그런 친구들한테 영감을 받고 재밌어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게 결국에는 저의 생명력도 늘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승준 씨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계속 어린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근데 아무튼 뭐 패션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활동을 하는 방식이 예컨대 이제 조직위 위해서 뭔가 뭐 미션 같은 걸 주는 맞아요. 네, 그런 식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 말하자면 뭐 대회비 같은 거여가지고 대단한 것들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뭐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건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패션 위크가 패션 위크든 파리 패션 위크든 밀란이든 뉴욕이든 패션 위크는 변했잖아요. 어쨌거나 다 변했지.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는 지역의 어떤 특징이 패션을 되게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바일 온라인이 발달해도 왜 브랜드들은 파리를 가냐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파리에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쇼룸 비즈니스를 수수료 내고 하던 외국 디자이너들이
이거 안 내도 되겠는데? 그냥 내 클라이언트 내가 관리하면 왜 쇼룸피를 15% 20%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미 됐죠. 네, 이미 됐죠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처럼 변두리에 있는 패션 마켓을 유지해야 되는 패션 위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뭔가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잡아서 뭐 선점을 하거나 계속 꾸준히 하거나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뭘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제휴인데 기업 간 제휴로 좀 해가지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 요즘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는 이제 그쵸. 그런 플랫폼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플랫폼들이 단순히 영상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 판매와 관련된 그런 대단히 이제 체계화된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런 데들이랑 좀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제 바로 이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영상까지 볼 수 있으면 그런 좀 솔루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그런 온라인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제휴해가지고서는 그런 쪽들로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주겠다에 있어가지고는 서울 패션 위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제 일은 아닙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 그 마지막으로 패션 위크의 근황 겸 하나만 더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를 해서 결국 디자이너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패션위크의 위상도 올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네. 사실 중심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파리로 가는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팔려는 거 세일즈를 거기서 하니까 그냥 그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제 약간 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조금 패션위크를 보면은 항상 그 제가 좀 요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런 쪽을 조금 어레인지하는 그것도 좋지. 네. 왜냐면 그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시즌의 패션위크를 뭐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쿨한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고 뭐 혁오나 디스지 네버데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들고 그곳에 한국어랑 영문 뭐 일본어 중국어 정도 같은 것들이 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좀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서울 패션위크 수십 년 전신에 있던 것들 막 여러 가지 정치적 파벌 때문에 뭐 지금 서울 패션위크를 안 치는 종류의 패션위크들도 그냥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으로 그냥 여기 들어가면 다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한 10년 보고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뉴욕타임즈 패션이나 저기 뭐 보그나 이런 데들처럼 그렇게 그냥 쫙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료 아카이브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 홈페이지만 엄청 멋있게만 잘 돼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사실 글로벌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저의 좀 소박한 소망입니다. 네, 원대한 야망 잘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올해 하반기쯤 되면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 자, 그 사이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저주하고 댓글 바로 넘어가나요? 야. 자, 동반자님이 국내에서 스톤은 패션적으로 살아있지만 톰 브라운은 회생불가인 것 같습니다. 정품이어도 아시아인의 체형에 안 맞는지 어울리기 쉽지도 않고 가품도 너무 많고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스톤은 여기서 이제 스톤 아일랜드 말하는 거죠? 스톤 아일랜드 요즘에 많이 입나요? 스톤 아일랜드는 몰라가지고 네, 매출은 계속 잘 나오죠. 괜찮아요.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 너무 훌륭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패션으로 이제 패셔너블한 어떤 트렌디한 옷으로 되게 소비되고 있는데 사실 스톤 아일랜드는 되게 입었을 때도 되게 편한 옷이에요. 이것은 되게 고기능성 옷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쏠쏠합니다, 요거.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스트리트웨어랑 엮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몰랐겠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톰 브라운은 회생불가인 것 같다. 정품이어도 아시안인 체형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게 팔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톰 브라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애들 막 입고 다니는 그런 가디건 같은 다이마루 이런 거는 그 톰 브라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톰 브라운 전체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톰 브라운의 이제 메인인 거는 슈트, 뭐 블레이저, 코트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뭘 입던 팔이 너무 길어. 그래갖고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루엣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가품도 일단 너무 많고 그 겉에만 이렇게 따라한 거. 근데 그런 건 또 보면은 또 티가 나긴 하지 또. 그 유치원이었나? 그 막 난리 나가지고 그 유치원 협회에서 어떤 그 협회장 같은 분이 여자분이 그 톰 브라운 가디건 입고 막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그 호소했다가 명품 입고 나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개쳐 맞았어? 개욕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장표였다. 시장 짝퉁이었거든요. 짭이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톰 브라운이 하입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그냥 그러니까 판매는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매니아들이나 그러니까 사실 그 힙스터들이 그 코트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톰 브라운이 이런 식으로 소비될 줄 몰랐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다이마루가 어떤 그 주력 상품이 돼버릴 줄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톰 브라운에서는 진짜 괜찮은 옷은 이제 뭐 재킷이나 뭐 코트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거는 있어. 이게 살려면은 재킷이나 코트는 좀 뭐 스톤이나 뭐 극급 레벨하고는 또 가격대가 좀 달라. 졸라 비싸지. 그래 막 무슨 슈트 같은 거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범인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가디건은 사볼 수 있지. 가디건은 그래도 사볼 80? 만한 게 뭐 싼 거 이제 울로 된 게 한 뭐 한 100만 원 언더 이 100만 정도 원. 하고 그리고 뭐 캐시미어 가면은 뭐 한 200 얼마까지도 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뭐 구찌 사는 사람들 뭐 스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도해볼 만한 가격대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추리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그 뭐야 그 문신국밥 돼지 육수층들이 이제 톰 브라운 추리닝 많이 입고 다니잖아. 그쵸. 그거 다 짭 아닐까? 짭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톰 브라운의 메인인 그런 제품들보다는 그것은 좀 가격이 싸니까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회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좀 인식이 되게 안 좋다. 특히 이제 그 양아치들이 많이 입다 보니까 그게 좀 인식이 좀 안 좋긴 하다. 전 반대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밈상으로는 윤수 씨가 말씀한 게 딱 맞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 브랜드 자체는 어쨌거나 성장 중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지 같은 것들 파는 이유가 말하자면은 그 사실 과거의 톰 브라운이랑 지금의 톰 브라운은 좀 다른 브랜드가 되긴 했죠. 컬렉션은 정말 여전히 기깔나게 하지만 일단 운영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디 인수됐어요? 일본에서 투자가 백그라운드가 많이 붙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좋아하면 솔직히 그냥 입으면 되죠. 네. 다만 이제 그 스톤 아일랜드랑 톰 브라운을 같이 입지 마시고 네, 그 좀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한 건 농담이고요. 근데 좋아하면 그냥 저는 입으면 된다고 봐요. 솔직히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뭐 양아치 짤이 돌아다니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입는 거지. 그치. 그게 옷을 좋아하는 거죠. 스톤 아일랜드에 톰 브라운 입고 딱 이제 K5 몰고 다니면 환상적이지 그러면 딱. 거기에 그 파우치 뱀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구찌. 아 역시 멋있지. 다니면은 완벽하지. 기동차지. 이제 옆에 도라에몽 붙겠네요. 도라에몽 그 필수템이에요. 그렇죠. 자, PPP님이 MBTI 명품 브랜드 테스트라는 게 새로 나왔다고 그거 알려주셨는데 이거 해보셨죠? 안 해봤겠죠? 옛날에 해봤던 거 아닌가? 그런가? 새로 나왔다고. 네. 아 옛날에 솔리드 우영미였나 아크네가 나왔는데. 네, 저 그루브 라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님이 방송 자주 올라왔으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좀 이제 불규칙하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마미아가 여기서 마미아는 편집자입니다. 마미아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승준이 파일을 안 보낼 때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래도 가급적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올렸어요? 두 개 다? 아 빨리 드려야겠네. 자, 이한결님이 10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용산부대에서는 군과 계약된 관리업체 분들이 제설차 같은 것으로 제설 작업을 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던 사무실 미군 원사는 병사들이 직접 눈치 보는 것을 좋아해서 손수 치워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죠 이게? 갑자기 왜 저 없을 때 한 에피소드에 대해 가지고 이런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네, 눈 치우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살짝 폭설이 내리고 뭐 약간 이런 거. 군대에서 눈 치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던 미군 원사가 직접 치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미군인가 봅니다. 미국인입니다. 흑인이고. 투샤를 나오셨나?
자, 이태건님, 요새는 근로된 패션 기사들을 찾아보고 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허허, 이렇게 영상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만 올라와도 좋겠습니다. 이 글에 싫어요가 달린다면 편집자님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사실 근로대가 저는 여전히 이제 근로된 콘텐츠를 더 선호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글로 이렇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영상은 맞아.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 원하는 정보를 뽑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근데 글은 이렇게 쭈루룩 보다가 뭐 구찌 작년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것만 이제 뽑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 글로 된 게 더 좋습니다. 옛날에 무슨 프로젝트 하다가 젠지 막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젠지라고 불리는 20대 초반부터 그 언더로 내려가는 세대들은 우리는 이제 그 글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어려워. 영상 같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영상으로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고 그걸 뽑는 게 훨씬 빠르고 왜 빨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5초씩 넘어가는 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그 5초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편하게 느낀대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정보를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5초 그 스킵 사이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걔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글 보는 게 자연스럽고 영상으로 그러고 하는 게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는 아니지만 보기도 한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뭐를 배운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러면 일단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블로그에 글로 풀어서 쓴 예를 들어 튜토리얼이 있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유튜브로 한 게 있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상을 보고 그걸 이렇게 툭툭툭 넘기면서 혹은 그냥 계속 보면서 그거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역시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님이 키리쉬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킬시시라고? 그걸 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죽이고 그래? 댓글이 있었나? 자 오유민님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1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듣다 제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란 김에 댓글 남깁니다. 잠깐 지난화에서 생각나가지고 팟캐스트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아쉽게도 팟빵에서 대박이 난 건 아니고요. 팟빵에 농락을 당해서 구독자 30명에서 갑자기 1000명이 넘었다 지금은 다시 200여 분으로 남아있네요. 코로나를 핑계로 요즘 업로드도 뜸했는데요. 이렇게 언급해주신 걸로 기운을 얻어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윤수님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출연비는 못 드려도 끝나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10K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짜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제 연락처 다들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그거 아이디가 제 연락처거든요. 아니 팟캐스트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뭐 소소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우리 오래된 그 청취자분이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즐겁고 아름다운 삶.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화에 그 단서가 있으니까 그거 지난화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0대 중년 남성의 보이프렌드룩 이야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페고님이 나 나왔었네 오늘도 재밌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댓글 읽어줄 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기택님 그건 못 참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였군요. 무슨 이렇게만 보면 무슨 사스쿼치 패브릭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궁궁 참치인 줄 알았어. 궁궁 참치 좋은데? 자 그리고 여기까지인가요? 아니구나. 아닙니다. 밑에도 있습니다. 나작서가 나의 작은 서페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라스트네임 정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 팟캐스트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맞아요. 나작서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잘못 쓰신 줄 알았어요. 딴 데랑. 근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바로 번역해냈습니다. 저번 주에. 하지만 아직 편집이 되지 않았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찐따같다. 자 최용수님이 윤수씨 왜 이렇게 불었나요? 조금만 더 불면 윤수씨가 존경하는 비기와 맞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박공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런 말투를 쓰는 건 박공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성철님 러브정님 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 그리고 이태건님, 요거 좀 재밌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사용해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조금 변화와 경각심을 주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확한 수치에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약간은 너네가 그렇게 재활용해봐야 만들어봐야 쓸모없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비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근데 저 참고로 이 글을 봤을 때 이제 이때 제가 그 퍼온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사의 논조가 말하자면은 막 재활용을 하고 뭐를 하고 해도 실제로 막 기여되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무슨 뭐 냉소주의로 약간 얘기하려고 그 기사를 여기서 소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좆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환경 얘기 나올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션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마케팅으로 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현실이랑 정말 밀접한 주제거든요. 네, 특히 사람들이 어디 안 나가고 그럴수록 우리가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그냥 팩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간 브랜드들이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옷을 안 만드는 거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그쵸. 네, 모두가 다 망할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게 지금 현재 수익성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서 브랜드의 가치도 조금 올리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커지면은 마치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는 것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브랜드가 저런 걸 조금 더 홍보했으니까 예를 들어 신발을 아디다스에서 사야겠구나, 뭐 약간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런 좀 소소하고 개인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패션에서의 그 환경의 관심들은 계속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그 이제 힙스터들 중에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군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도 막 분리수거 안 하면 혼줄 내고 막 이런, 분리수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힙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소비하고, 그럼 진짜로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그 수요가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힙 같은 단어랑 붙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힙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게 유행이야, 이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만약에 그럼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부정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준열 같은 배우가 플라스틱을 안 쓴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언을 했을 때 얘 진짜 막 그런 종류의 힙스터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어떤 면에서 악플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 않겠지. 저는 그런 종류의 결정들, 그러니까 굳이 얻어 맞으려고 야, 저 형이 새끼 저거 의식 있는 척 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감수하고 본인이 어쨌든 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진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구나, 전혀 몰랐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조금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막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성인 군자처럼 환경 보호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고 샴푸도 안 써야지 그러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 대로 하자. 그러니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하라고 좀 보채봤는데 결론적으로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왜? 시작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요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대신 누구한테 강요했을지 궁금하다. 선우 형이지 뭐. 잘하시네요. 그래서 강요 같은 건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막 그런 건 봐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승준 씨도 그렇겠지만 저도 가끔씩 디자인에 관련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패키지 같은 것들을 할 때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하거나 발주를 넣을 때 맞아요. 가능하면은
쇼핑백이 다 종이로 돼 있으면 좋겠다. 코팅된 건 당연히 안 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수십 년 동안 약간 럭셔리한 쇼핑백에는 이상하게 그 철로 된 링 같은 거나 그 약간 닥스 같은 쇼핑백 보면은 그 이렇게 괜히 코팅하고 코팅에 체크무늬 반딱반딱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 애플에서 뭘 샀는데, 물론 애플 환경 드립친다고 욕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핑백 줄 있잖아요. 그거를 종이를 되게 잘게 잘라가지고 탄성 있게 스트링을 만들더라고. 근데 그거를 한섬에서도 쓰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막 대놓고 막 어필하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뭔가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가능하면 저거 진짜 쓸데없는 디테일이니까 빼도 예를 들어 럭셔리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실제로 럭셔리는 그렇게 가고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어떤 그러니까 아플리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제품 위에 이제 달려있는 물리적인 양식들이 이제 맞아요. 좀 그 럭셔리의 어떤 방점을 찍는 그렇게 기능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프린트 쪽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디테일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저는 그게 이제 뭐 환경보호를 위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도움이 가고 된다?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행위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을 움직이게끔 하려면은 이익 동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맞죠. 우리가 아무리 이념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어쩌고 한들 이익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건데 저도 힙한 게 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힙해서 막 유행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대량 생산이 막 그러니까 필요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그 재활용지 같은 걸로 뭔가를 패키지 같은 걸 만들면 그게 더 비싸요. 원래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이 보급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익 동기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환경보호를 하는 거는 환경보호를 이렇게 명분으로 걸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비용 감축이잖아요. 이제 뭐 충전기 안 주고 패키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복잡한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비용을 낮춰가는 이제 안전성은 만들면서 비용은 낮춰가는 그런 거가 사실 애플이 그런 뭐 환경 보호의 명분을 거는 근원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익 동기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제로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추구가 우리 대중들한테 깔릴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승준 씨가 말한 그런 저런 게 힙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종류의 어떤 액션들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 근데 또 너무 유행 꺼져가지고 좆되고 그러면 안 되긴 하죠. 그리고 뭐 되게 급진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환경보호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구 환경은 지금까지 그 지구의 역사로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찌되었건 생존한 생물들은 생존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난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는 막 페른기 대멸종 때 뭐 현존하는 생물의 막 90몇 %가 다 사라지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물들이 있었고 계속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따라서 저는 그것들이 다 나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룡들은 폐수라든지 핵이라든지 그치. 뭐 약간 원자력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운석이 그냥 똥이나 싸고 죽은 거지. 운석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운이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오래 살았죠. 이상한 결론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맞죠? 공룡, 오래 사는 공룡을 끝으로 여기 정리하시죠. 근데 아무튼 그 환경 관련된 얘기는 가끔씩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 의견은 우리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아니 영향력 있는 거야 우리가. 1000명한테 1090 몇 명한테. 아니 그런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패션 뉴스 소개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자 비무랑님이 와우라고 말씀 주셨고
동반자님이 팟빵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본 중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은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며 팟빵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근데 댓글 하나를 안 팟빵은- 읽은 것 같은데 뭐죠? 하나 읽어주시죠. 비문학님이 5일 전에 남겨주신 흑인이 비율도 좋고 모든 색이 다 받는 게 엄청 부럽네요. 서페라 고하드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지? 고하드가 뭐야? 그 흑인 영어에서 그런 표현 하거든요. 고하드라고 하면은 뭐 잘 나아가자 이런 건데 브루클린 위고하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페라 나가라고. 네, 아무튼 우리가 강하게 나간다 뭐 이런 거. 자, 모델리스트님 이번 주는 들을 게 많아서 출퇴근이 즐겁네요. 여기저기서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마케팅의 일환에 그치는 것으로 보면 결국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새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정답이긴 해요. 네. 이게 본질적이에요. 이게 물론 경제와 생계가 걸린 단순한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뭐 서구 형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똑같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인데 우리가 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현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짤방을 재밌는 거에 달아주셨어요. 이거 인간이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이다. 메트로이드 디타시 메트로이드 디타시 디트로이트 메타시티 DMC. 근데 괜찮다 메트로이드. 메트로이드 디타시티. 근데 브랜드 같아. 괜찮네. 그 영국에서 컬렉션 할 것 같은 힙스터 브랜드 같아. 메트로이드 디타시티. 자, 근데 거의 다들 요 정도의 어떤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기는 문제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만 소비자만 고민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분리수거보다 부동산이 중요하죠. 네. 그렇지.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보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게임스탑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 진짜 그 게임스타 자 우리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 1000명 돌파한 거 또 모델리스트님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게임스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스탑 이야기로. 야.